자, 이제 지방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장도 역시 그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는 6개 광역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5개 광역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0.73 그리고 이번 주 0.62로 해서 확실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난 추세를 봤었을 때는 이 강한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오히려 11월 23일 기준에 비해서 11월 30일에 오히려 전세 가격의 강세는 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11월 19일자의 조정지역과 전세대책 그 이후의 모습 역시 지방 지역의 특히 광역시 지역의 모습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특히 부산 지역은 아예 대놓고 이 지역이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의 모습은 그 매매가 상승률은 0.82 그리고 전세가는 0.57. 자,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전주 1.06에 비해서 매매가는 확실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 여전히 부산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조정적 지정으로 인해서 일부 주춤한 모습은 보여지지만 이 흐름이 계속 강하게 이어져 왔던 이 흐름이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부산의 매매가 전세가의 몇 주간의 흐름을 보면서 좀 더 앞으로의 모습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11월 23일 기준에 비해서 더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매매 부분이 좀 주춤하다 보니 이 부분이 결국 전세 부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공급 자체가 그다지 전세 공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이 흐름이 조정적으로 인해서 주춤한 반면 반대로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2, 3개월에 걸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난주 들어서 급등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매매가는 주춤했는데 전세 가격이 또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또다시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한 주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어서 봐야 될 그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 그래프상, 이 도표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매매가 부분인데요. 대구 매매가는 오히려 수성구 같은 경우는 0.90으로 더 강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구의 매매가는 상당히 강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대구가 상대적으로 이 영향도를 좀 덜 받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세 가격 역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요? 이번 정부의 대책, 전세 대책, 그 다음에 조정적 지정이 생각보다 광역시급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소폭 영향을 미쳤다 정도는 직접 타겟인 부산의 경우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직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구의 경우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부산과 대구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상황만 가지고는 대구 지역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광주 지역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광주 지역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올라갔다. 대구랑 마찬가지처럼 그다음에 부산과 마찬가지처럼 전세 가격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강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선 결국 전세 가격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광주까지 본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하다. 조정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부분입니다. 대전과 이제 세종 부분인데요. 뭐, 대전과 세종 부분 역시 세종은 여전히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여전히 강한 모습. 뭐, 약간 전세가가 주춤한 듯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종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전세 물량 자체가. 뭐,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매매가나 전세가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전의 강세가 상당히 주춤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주 0.54,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 0.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0.21, 좀 많이 떨어진 듯하죠. 그 다음에 전세가격 상승률도 0.14,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모습만 보더라도 전세가격 상승세 조금 주춤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격 상승세도 지난 그 9월 달하고 9월 초에랑 비교하게 되면 좀 높지만 그동안 강했던 모습에 비하면은 좀 상당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대전 지역이 조금 꺾이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전 지역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세종의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또는 이 주변 지역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대전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 몇 개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전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울산 지역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주춤. 그러나 1.25, 1.17이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초강세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얘네들 지역을 약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역시 조금 주춤한 듯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지 사실상 울산 지역을 놓고 보면서 이 지역이 뭐 약세라든지 어느 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주춤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부산과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의 움직임이 일로 넘어오게 될지 뭐 또는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세 가격 움직임도 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해질 소지가 있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울산 지역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진폭이 앞으로 좀 심해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조정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 물량 자체가 워낙 이제 앞으로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울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동네가 울산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울산 지역은 초강세,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강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 전체 지역을 좀 봐야겠죠. 자, 지방 지역의 그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얼핏 훑어봤는데 뭐 엄청나게 달라진 부분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지역의 매매가 오히려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춘천이나 강릉,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강원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진폭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강릉 지역이 진폭이 없이 꾸준히 관심도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봐오면서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강릉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조금 뭐랄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락날락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진폭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실제 현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원주나 뭐 춘천의 쪽의 움직임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신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프상, 도표상으로 조금
주춤하는 거 보일 뿐이지 실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지역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완전히 뭐 주춤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말이죠. 뭐 전세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움직이는 모습이 춘천 지역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충북 지역인데요. 충북 지역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의 규제 지역 해제 여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고요. 다만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보니까 규제 지역 지정 부분을 지정과 해제 부분을 동별로 세부적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뭐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봤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청주 지역의 어떤 특정 동별 뭐 또는 뭐 구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이쪽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아직까지는 흥덕구의 강세, 흥덕구의 전세가격 강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변동폭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해제와 나중에 재지정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와 반면에 충남 부분은요. 천안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안 지역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았던 거에 비해서 움직임이 덜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천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부분이 없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또 주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곳들이 좀 몇 군데가 보이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 지역을 아예 대놓고 정부가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충남 쪽에서도 천안 지역을 아예 대놓고 찍어놓고 조정 지역 부분을 얘기를 하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결국 매입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조정 지역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구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전세 가격 움직임이 천안 지역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봤을 때는 투자자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 부분, 매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들어가라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 번쯤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지역인 공주 지역과 계룡 지역은 계속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아무래도 세종과 대전 옆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의 강세가 조금 주춤하는 게 이번 주 처음 나타났고요. 그 부분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졌을 때 과연 이 계룡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이 그냥 어느 정도 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흐름은 계속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추세로 한두 달 정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천안이 움직이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움직임이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아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현장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7.10 대책 이전에 좀 많이들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분들이 또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당진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지역을 좀 봐야겠죠? 자, 이제는 전라도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북과 전남 부분인데요. 전북 지역 역시 전주를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덕진구의 전세가 강세, 즉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전주가 은근히 강하다. 아무래도 전라도 지역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투자 지역으로 선호되는 지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지역의 움직임, 전세 가격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전북 전체로 보게 되면 좀 주춤하는 모습,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세도 아주 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도표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프 도표에서 보여지는 부분과 실제 현장과의 흐름이 항상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뭐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익산에 비해서 군산이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진폭이 조금씩은 있다. 뭐 전세 가격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글쎄요.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움직임도 조금 사람들이 좀 들어가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얼핏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 전주의 움직임이 주변부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한 거는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이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이 지역, 특히 이제 광양, 여수가 이번 주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목포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당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분양권에 좀 관심을 갖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시장 전체 또는 도표상에 나타나는 그 지역 전체의 모습과 달리 신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도표상에서 나오는 목표의 모습보다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분양권이라든지 대개발 시세를 한 번쯤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도표상으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현장을 몇 군데는 제가 확인을 직접 하지만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북과 경남 지역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북과 경남 지역, 그 중에서도 경남장이 가장 유동성이 심한 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움직임 폭이 확실히 강하고,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지역도 아무래도 부산과 대구, 창원 지역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변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뭐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와 뭐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경북 그냥 무조건 포항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몇 주간 더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포항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지역의 전세 가격도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한동안 이 지역의 움직임은 강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둔다면, 하지만 지금 들어갈 시기에는 여러분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포항 지역 역시 정부의 관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보여지진 않는데요. 경산 지역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대구 옆에서 강한 모습이 주변부로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적인 저평가 부분을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가장 파워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이제 그 경남 지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창원, 뭐 창원의 강세, 특히 이제 성산 의창 그리고 진해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은 이번 주도 여전하다. 아무래도 주변 지역이 규제 지역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근데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경남에서 굉장히 이제 조정적 지정에 대한 건의,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들썩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라고 하는 기사를 좀 봤거든요. 정치권에서 아마 그쪽 그 지역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 봤었을 때는 한 번쯤 그 이후의 분위기를 조금 좀 더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도 가격의 상승세를 가지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마산 회원구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갑자기 급감 또는 급락한 듯한 느낌을 드는 어떤 도표 지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원인이 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릴 때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창원의 강세로 인해서 마산 지역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를 좀 보라 말씀을 드렸던 상황에 매매 가격이 급락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창원 성산 의창 지역이다. 진해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마산 회원 화포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에 지금 미분양 물량이 경남적인 미분양 물량 중에 상당수가 창원이고 그 창원 중에 상당수가 마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번 주에도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바꾸지 않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만 보면 조금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마산 쪽에 있는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며칠 전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경남 지역, 특히 이제 창원 지역에 있는 물량 자체가 급격히 빠진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창원은 마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부영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지켜볼 동네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양산, 김해의 강세, 그리고 진주까지 이제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산 지역의 강세, 그다음에 조정 지역 지정 이런 부분이 풍선 효과처럼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따로 전세가를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게 전세 가격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풍선 효과와 또는 실거주자들의 실수요자의 매수 현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조정적 이후에 첫 번째 돌아오는 한 주가 지났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정적의 지정 영향은 일부만 있었고요. 오히려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뭐 아주 강하다 또는 아주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전세 가격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정적의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변부로 풍선 효과가 어떻게 나게 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세 가격 상승세로 어떻게 사람들이 전환되고 또는 아까 마산 지역 같이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급격히 해소됐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 지역의 움직임은 좀 더 강해질 거냐 약해질 거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매도 전략이라고 한 차원에서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의 강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 지역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